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찰모세 짱PD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일단 저렴하고 무난하고 다루기 편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차를 추천할까 합니다. 이 차가 뭐냐? 현대 아이서티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한 30대? 20대 후반? 디자인은 좀 그렇지만 그냥 무난하게 탈만한 차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차에 대한 유지비와 내가 이 차를 추천하는 이유, 이 차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사이트에서 보면은 중고차 사이트죠. 얘는 PD 등급 16년부터 이제 나온 차죠. 가장 큰 장점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고 키로수도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면은 오래 탈 수 있겠죠. 얘는 그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거의 신차급이다. 가격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2,000부터 1,300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제가 본 거는 기왕이면 1.6 터보가 낫지 않겠어요? 1.4보다? 그죠? 자, 여기 1,390만원 1.6 터보 스포츠 프리미엄 1.6 터보예요. N은 보면 안 돼요. N은 물입니다. 무리수예요. 그냥 1.6 터보 스포츠 프리미엄 16년식 48,000km. 이게 좋은 게 뭐냐면 48,000 정도 뛰었다는 거는 교체할 만한 시기가 다 된 거라서 웬만하면 교체가 다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2만 킬로다 3만 킬로다 이런 거는 타이어도 어느 정도 마모가 된 거고, 그쵸? 갈 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2, 3만짜리가 더 애매해요. 나중에 1, 2만 내가 뛰면 다 갈아야 되거든. 48,000 정도면은 저는 웬만하면 다 갈려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고, 가격도 1,390만원이면 준준형인데 꿀이지. 배기량은 1,600이지만 어차피 가성비를 생각한다면은 CC가 높아봐야 뭐 세금만 더 나오지, 그쵸? 우리가 싼 차를 타면서 배기량 3,000짜리 막 6기통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앞에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은 포기해야 됩니다. 디자인은 그냥 무난해요. 뭔가 특출나게 장단점이 안 보이는 그냥 노멀한 디자인이죠. 휠은 뭐 이렇게 생겼고, 실내는 뭐 이쁘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구형의 느낌은 안 나죠. 확실히 16년 17년식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냥 괜찮네 이 정도. 이제 계기판 이렇게 생겼고, 기어는 이렇게 생겼고, 뒷좌석을 보시면은 가성비가 좋다는 게 뭐냐, 뒷좌석 공간도 괜찮아요. 준정이다 보니까 레그룸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괜찮아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핸들도 이렇게 돼 있고, 일단 핸들 디자인이 좀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센터패시아 쪽 랩이나 뭐 공조기 버튼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쁘게 꾸몄다고 볼 수는 없는 디자인이지만 무난하게 돼 있다. 시안성이 되게 좋아요. 조작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보시면 버튼이 다 큼직큼직하거든요. 그렇다고 버튼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절한 위치에 큼직큼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실용적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예쁘진 않아도. 그래서 무난하다는 거죠. 이제 도어 쪽은 이렇게 돼 있죠. 엔진 스타트 얘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것도 이쁘네. 썬루프도 있네. 괜찮네. 트렁크 같은 경우는 크진 않아요. 트렁크가 크진 않지만 해치백 특유의 장점, 높이가 높다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별로 깔 게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무난한, 그러니까 만능형인 거지 얘가. 성능 점검을 보면은 얘는 아니네. 얘는 뼈다구를 먹었어요. 얘는 사면 안 돼요. 외판은 상관이 없는데 인사이드 패널을 뼈다구를 먹었기 때문에 얘는 사고차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차는 취소. 그렇다면 뭐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 가격대의 차가 있어요. 여러 개가. 여기 있네. 찾았다. 이거 괜찮네. 똑같은 가격이 있어요. 1,390만원에 똑같은 1.6 터보 스포츠 프리미엄에 17년식 3만 킬로. 얘는 키로수가 덜 짧네. 가격이 똑같은 게 얘를 볼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가솔린만 검색을 했어요.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는데 무난한 차를 원한다면 가솔린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디젤을 타고 있지만 연비가 더 좋죠. 당연히 디젤이. 힘이나 연비가 더 좋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연비가 좀 떨어지더라도 가솔린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문짝, 오른쪽 문짝 두 개는 교환을 했고, 밑에 사이드실 패널 요거는 판금 용접을 했죠. 발 밟는데 그쪽 왼쪽. 이런 차를 사게 되면 옵션이 일단 좋아요. 왜냐? 연식이 17년식이잖아요. 썬루프나 열선 스티어링은 없지만 그 외에 웬만한 것도 다 들어있고, 이제 없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차선 이탈이 없다. 주차 감지 센서가 전방에 없네. 후방 카메라가 없다. 이것도 좀 많이 아쉽네. 이거는 뭐 달면 되니까. 크루즈가 있다. 오토 에어컨이 있다. 스마트키 있고 오토 라이트 있고. 레인 센서랑 내비가 없다고 돼 있는데 사진을 보면 내비가 있어요. 아마 내비는 체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는 내비가 들어있다. 밑에 시트 쪽으로 보면은 시트는 거의 풀옵션이에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어요. 통풍 있는 차가 흔치 않아요. 1,000만원대, 그쵸? 이거는 사실 가격상으로는 개꿀인 거예요. 물론 아까 이제 문 교체하고 밑에 뭐 사이드 용접하고 이런 게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거지만 이 정도면 저는 개꿀이라고 봅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고 이력을 봤으니까 소유주 변경을 봐야겠죠. 이게 소유주가 많이 바뀌었거나 렌터카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또 이제 문제가 있죠. 저는 그런 거 추천을 안 해요. 소유주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차에 뭔가 모르는 고질병이나 문제가 있다는 거고, 렌터카로 썼다는 거는 이 차를 험하게 다뤘을 수도 있는 확률이 꽤 큰 거죠. 애정어리지 않게.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만. 소유주 변경 횟수가 1회네 1회밖에 없고 전선 도난 없고 자동차 용도 이력 없음,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개인의 1인 소유했다라는 차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1.6 터보 스포츠 프리미엄이라는 고옵션과 터보 모델이고, 엔진이나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놀랍게도 앞뒤 다 멀티링크예요.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아반떼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나은 승차감이나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이게 뭐냐면 소나타나 K5 같은 중형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반떼랑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속 시에 약간 울컥거림이 있다고도 해요. 뭐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 부분은 패스.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잔고장, 라지에이터가 터진다거나 센서 오작동 이런 것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정확히 팩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안 그런 차들도 있잖아요. 현대기아차 막 차 구려 결함 많아 하지만 멀쩡히 잘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0년 동안 고장 한번 안 닿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현기는 뽑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뽑기운이 중고차 뽑기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치고 나가는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노멀하다, 무난하다. 그 해외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i30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평이 좋아요. 주행이나 모든 면에서, 디자인 빼고 모든 면에서 진짜 굉장히 극찬을 받은 차거든요. 왜냐? 그 외국 쪽 성향은 거의 무난한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화려하고 독특하고 막 임팩트한 차보다는 정말 조작하기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 노멀한 차들을 원하는 성향이 좀 강해요, 해외는. 그러다 보니까 i30가 딱 그거에 맞는 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는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임팩트한 걸 좋아한다고 하면 벨로스터로 가야지.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i30를 굉장히 강추합니다. 저는 가격 대비 좋아요. 가격 대비. 가격은 1,390만원 일시불 내면 되죠. 그지만 할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돈이 나갈 건지 계산을 제가 해드릴게요. 물론 홈페이지도 있겠지만 저희 광고주님, 저희 주님이신 카비에서 유지비 계산을 한 걸 제가 받아왔거든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1,390만원이죠. 취등록세는 7%, 88만원이 붙어요. 여기다가 금리 있죠. 할부를 하게 되면 금리가 있는데 금리는 그냥 3.5%로 평균치 적용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죠. 사실 선납금 빵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계산을 해줬으니까 예의상 읽어볼게요. 선납금이 빵일 때는 36개월에 43만원, 48개월에 33만원, 60개월에 28만원. 금액이 좀 나가죠. 하지만 선납금을 30% 정도, 30%면은 400만원이에요. 400만원. 36개월에 31만원, 48개월에 23만원, 60개월에 19만원. 그리고 선납금을 50% 박는다. 695만원이네. 이 정도는 저는 박는 걸 추천드려요. 36개월에 22만원, 48개월에 17만원, 60개월에 14만원. 유지비가 이게 착값만 나는 게 아니죠. 자, 서연아 말해봐. 자, 유지비 들어가는 거 3개. 보험료,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유류비. 그게 바로 안 나와. 맨날 편집하면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차값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보험료부터 볼까요? 보험료는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만 35세 이상이죠. 이거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 정도로 저는 유출을 했거든요. 그냥 제 계산으로.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한 게 만 30세가 탔을 때라고 보험을 계산을 했는데, 짜잔! 88만원이 나와요. 욕한 거 아니에요. 신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있으신 분은 더 낮게 나올 거고, 이제 할인 같은 걸 못했어요. 뭐 블랙박스 할인에 뭐 티맵 할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할인하면 한 10%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8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하면은 80만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야? 그게 계산이 안 되나? 그게 암산이? 그걸 손가락으로 막 이루고 있어야 돼 지금? 그게 안 되는구나. 얼마냐? 7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 있죠. 자동차 세금은 1591cc니까 28만 9천원, 그냥 29만원 정도 해요.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냥 2만원. 여기다가 기름값을 해야 되는데, 얘를 제가 이제 가솔린으로 택했잖아요. 디젤로 택하면은 다 계산했어 임마 이제 와서. 자, 어쨌든 유류비가 있는데, 유류비는 제가 디젤로 하면 연비가 높지만 제가 가솔린으로 택했죠. 가솔린은 연비가 좋진 않아요. 이 차가 11.4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1000km 뛴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예시상으로 가솔린
가솔린이 한 1,200원 정도 한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산을 했더니 월 유류비가 한 1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10만원 더하면 19만원, 유지비만 50% 선납금하면 차값이 할부가 14만원인데 이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19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또 뭐 있어요? 세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차비도 들잖아요. 매달 한 2만원 더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21만원. 물론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소모품이나 이런 거 교체하거나 갈아가면서 내가 정비하면서 타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이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해볼까요? 그냥 60개월만 얘기할게요. 선납금 빵일 때 60개월이면은 26만원이었죠. 그럼 이거를 21만원 더하면 47만원 나가는 거예요. 이 차 그냥 풀할부로 땡기면은 차값 플러스 토탈 나 한 달에 이 차에 47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선납금은 30% 내면 아까 19만원이었죠? 21만원 더하면 40만원. 선납금 50% 내면 14만원이니까 21만원 내면 35만원. 최소값 계산 딱 나왔죠? 선납금을 50을 박아도 한 달에 나는 35만원 정도가 이 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지갑에서.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리비 또 따로 빼놔야겠죠. 이거 그냥 사자마자 그냥 타면 안 돼요. 점검 다 하고 갈고 수리할 거 갈고 그러고 타는 거예요, 중고차는. 그러니까 싼 거죠.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게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고 가성비가 좋은 차도 이 정도니까 애초에 자동차라는 걸 너무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차냐, 뭐 그랜저 뭐 타야지, 제네시스 타야지 이러는데 진짜 겉멋든 거예요. 자동차라는 건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고가의 물건이고 돈을 잡아먹는 물건이에요. 이 35만 원의 가격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차를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너무 냉정했나? 조금요? 너무 냉정해서 미안하다. 어떻게 이미 말했는데. 제가 이 차를 뭐 사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차는 가성비가 괜찮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구매했을 때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90만 원이었고 내가 일시불을 낸다 치면은 그러면은 유지비 뭐 21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뭐 키로수도 짧고 무사고 경력도 길어서 보험료가 싸다 이러면은 뭐 한 15만 원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PL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인건비가 좀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수입차 신차 살 때는 가격 비교할 때 카비가 할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카비를 홍보해야 되고 중고차 직거래만 하는 직차라는 어플이 생겼는데 직거래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뭐 나는 내 할 도리 했으니까. 광고 끝! 다음에도 또 괜찮은 중고차 있으면은 제가 추천해가지고 유지비, 가성비까지 그리고 장단점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무더운 여름휴가 이제 시기가 왔는데 다들 잘 보내시고 제주도 같은 데 여행 가셔서 렌터카 같은 거 조심하시고 항상 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엄청나게 감사합니다.